자, 봅시다. 자, 일단 421번 문제를 풀에 있어서 여기에 있는 이 A가 집합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얘를 그래프라고 바로 읽어줘야 돼.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하는 순서상들의 집합을 그래프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A라는 집합하고 B라는 집합 모두 얘는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의미하는 것이고 B도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의미하는 것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A라는 그래프하고 B라는 그래프의 공통된 부분이 의미하는 건 교점이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얘는 이제 두 개의 그래프가 교점이 두 개가 되면 K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또 굉장히 익숙한 문제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아셔야 되는데 아마 여기서 막혔을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이 그래프는 0,2를 찍어서 그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한 바퀴 쭈르륵 이동시키는 거지. 이제 이거는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됐니? 자, 그러면 너네가 아마 이 문제를 못 풀었다면 여기에는 정응 때문에 못 풀었을 텐데 얘를 이제 가우스 그래프라고 해서 가우스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가우스 그래프는 가우스는 정수다. 그래서 가우스가 나오는 정수를 기점으로 범위를 나눈다는 거지. 그래서 x가 0 이상이고 1 미만이면 가우스 x가 뭐가 나와? 0이 나오고 x가 1 이상이고 2 미만이면 가우스는 1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그 범위를 다 나누셔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x의 범위를 가우스가 정수가 나오는데 0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가우스가 1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가우스가 뭐 3이 2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쭉 그리다 보면은 분명히 가우스라는 그래프는 규칙성이 존재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것들을 먼저 찾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범위라고 해보면 저 가우스 x는 0이 나오니까 어떤 그래프가 나오는 거냐면 루트 x-0-0인 거야. 그치? 그래서 y는 루트 x라는 그래프인 거고 자, 이때는 저 가우스 x가 1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x-1, -1이 나오는 거고 이때는 가우스 x가 2가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딱 봐도 뭔가 규칙성을 이미 찾은 것 같아. 그치?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보시면 그래프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쪽만 그리면 될 것 같아. 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 일단 0,0을 지나면서 이렇게 생겼죠. 그쵸? 그러면 0,0을 지나면서 0에서 시작. 그리고 1,1에서 끝나는데 거기는 구멍이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구멍이 뚫려 있어요. 1,1에서 구멍이 뚫려 있게 이렇게 생긴 거야. 됐니? 자, 그다음 여기 있는 이 그래프는 가장 중요한 점이 -1, -1이야. 그치? 어쨌든 이렇게 생긴 놈인데 미안 1, -1이지. 그치? 그럼 1, -1은 여기 있고 -1 여기 있고 그리고 2를 대입하면은 2, 0이죠. 그쵸? 그래서 2, 0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 얘는 2, -2고요. 찍으세요. 2, -2 여기서 시작해서 3 대입하면은 -1이지. 그래서 3, -1 3, -1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야. 됐니? 자, 그럼 마지막까지 여기까지 마지막은 아니지만 규칙은 이미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여기까지 그냥 찍어보자. 자, 3을 대입하면은 3, -3 쭉 가셔서 여기서 시작해서 4를 대입하면은 4, -2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제 시작점하고 끝점이 어디 쪽에 시작점을 내가 다 연결해 보면 얘네가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좀 보이셔야 돼. 시작점들을 다 모아놔도 얘가 한 직선 위에 있는 상황이고 끝나는 점들을 다 모아놔도 여기가 1만큼 이동하니까 여기가 다 한 직선 위에 있는 상황인 거야. 정확히 말하면 기울기가 -1인 어떠한 직선 위에 있는 상황인 거야. 자, 그러면 뭐 이런 상황 속에서 y는 kx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 그래프는 0,1을 찍으셔야죠. 그럼 내가 0,1을 여기다 찍었을게. 0,1 여기 뭐 이런 직선 여기 위에 있어. 기울기 1인 여기 위에 있어. 어쨌든 자, 그러면서 두 점에서 만나야 되거든. 그러면 기울기를 여기서부터 이것보다는 기울기가 이렇게 돼야지 어쨌든 만나는 점이 생기는 거 아니야? 맞니? 자, 그럼 이렇게 기울기를 간 다음에 내가 굉장히 많은 점에서 만나지. 지금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얘가 요렇게 가면 두 점에서 만나죠. 그럼 이것보다는 약간 두 점에서 만나는 이것보다 이렇게 되면 좀 더 가파르게 되면 이거는 두 점에서 만나지 않지. 그치? 어디까지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어떤 점 지날 때? 2, 여기 봐야지 여기. 세 점에서 만나기 바로 전까지 가야지. 세 점에서 만나기 바로 전까지. 여기까지 가면은 2점이고요. 이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가면은 계속 2점이잖아요. 이렇게까지. 근데 여기를 지나게 될 때는 3점이 되는 거지. 그거 전까지 가야겠네. 됐니? 그래서 경계선은 여기 1,-1을 지날 때와 그 다음 여기 2,-1을 지날 때 얘네가 경계선이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1,-1을 지날 때는 등호가 붙어도 돼요. 2점에서 만나는 게 맞으니까. 등호가 가능니까. 하지만 2,-1을 지날 때는 등호가 붙으면 점이 3개가 돼버리지. 그래서 2,-1은 등호가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자 그럼 1,-를 지난다라고 해서 1,-1을 대입을 해보시면 k 더하기 2는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k는 마이너스 3이 나오고 됐나요? 그 다음 2,-1을 지난다 해서 대입을 해보면 2k 더하기 2는 마이너스 2 그러면 k는 마이너스 2가 나와요. 됐니? 그러면 여기 4이니까 마이너스 3에는 등호가 붙어도 되고 마이너스 2에는 등호가 붙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k의 범위를 이런 식으로 구한다. 됐어요? 그래서 이 가우스라는 형태를 일단 여기에 뭐 특징들 선생님 이거는 왜 그린 거예요? 라고 하면은 그냥 이 각각의 시작점하고 끝점을 연결하면 걔네가 한직선 위에 있다라는 그냥 특징을 한번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 외에는 그냥 기울기를 이동시켜서 본다는 거예요. 됐죠? 자 봅시다. fx라는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제는 x의 범위가 조금 희한하게 나와 있죠? 그쵸? 원래라면 x의 범위를 좀 더 깔끔하게 줬을 텐데 x의 범위가 조금 희한하게 나와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ax 더하기 b가 음수라는 얘기는 우리가 x의 범위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양쪽 여기 b를 넘기고 a로 나와. 그치? 근데 a가 만약 양수라면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얘도 만약 마찬가지로 a가 양수라면 얘는 뭐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리고 a가 음수라면 주어진 얘는 부동호가 바뀌니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a가 음수면 얘도 부동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봐봐. 이게 의미하는 건 그래프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얘기냐면 a가 양수면 이렇게 봐달래. 그 말은 x가 a분의 b를 기점으로 한쪽 바닥이 얘면 나머지 한쪽 바닥이 얘다라고 보는 거야. x가 a분의 b보다 왼쪽에 얘를 그리면 그것보다 오른쪽에는 얘를 그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죠? 다 마이너스가 있어요. 마이너스 a분의 b를 기점으로 얘를 오른쪽에 그리면 얘를 왼쪽에 그리고 얘를 왼쪽에 그리면 얘를 오른쪽에 그려달라는 얘기예요. 일단 여기까지 먼저 파악하셔야 돼. 자, 그래서 일단 이걸 뭐 그런 식으로 먼저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 뭐 ak라는 놈은 fx가 k가 되는 x를 모아놨대. 근데 모든 k에 대해서 nak가 1이래. 이걸 만족하는 원수의 개수가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k에 대해서 fx가 k가 되는 애가 교점이 항상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f라는 그래프가 만약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면 y의 k가 이렇게 있으면 교점이 없잖아. 그치? 그럼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교점이 항상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야. 모든 k에 대해서. k를 다 이동시킬 때 항상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말은 fx가 1대1 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1대1 함수가 아니면 이런 형태면 얘는 교점이 몇 개 나와? 2개가 나오잖아. 교점이 하나가 나오면 1대1 함수여야 돼. 그러면서 여기에 치역이 만약 이렇게 비어있으면 y는 k라는 애가 이렇게 있으면 교점이 0개가 되지. 그치? 그래서 치역도 비어있는 애가 없게끔 모든 실수여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일단 여기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은 얘는 1대1 함수이면서 그리고 치역은 모든 실수여야 된다라고 해석이 돼요. 자 그럼 봐봐. 이제는 fx의 그래프를 그려나가야 되는데 fx의 그래프를 일단 이 범위는 a가 양수, 음수에 따라서 범위가 조금 달라진다라는 거. 그치? 그래서 내가 a의 범위가 양수다, 음수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주어진 이 그래프가
A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 형태가 달라지지 않니? 그치? 이거는 A가 양수라면 이놈의 그래프는 어떻게 나와? A가 양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치? A가 음수라면 이놈의 그래프는 A가 음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치? 그리고 A가 양수면 이놈의 범위는 X는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서 주어진 얘를 마이너스 A분의 B를 기점으로 오른쪽에 그렸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를 기점으로 왼쪽에 그려주면 되는 거야. 이걸 기점으로 얘는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그려준다. 그럼 반대로 얘는 왼쪽에 그려지고 얘는 오른쪽에 그려지는 형태라고. 여기까지 이해? 자, 그럼 일단 이놈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A가 양수라면 여기 가장 중요한 점이 마이너스 A분의 B, C가 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점은 마이너스 A분의 B, C가 되는 상황인 거야. 그치? 자, 그에 따라서 주어진 이놈의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정근선 체크하면 여기가 X는 5, 정근선 체크하면 Y는 마이너스 2. 그리고 0을 대입하면 0, 마이너스 5분의 9를 지나니까 여기.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봐봐. 내가 지금 A가 양수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A가 양수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 C라는 애가 뭐 대충 이런 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데 있어서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서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럼 이것보다 왼쪽에는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 거야. 이걸 기점으로 이걸 왼쪽에는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치역이 모든 실수가 되면서 1대1 함수가 되게끔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A분의 B, C의 위치를 찾아주는 거예요. 위치를. 그럼 얘가 어디 써야지 1대1 함수가 되냐면 봐봐. 일단 얘가 대충 뭐 이런 데 찍힌다고 하면은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고 이것보다 왼쪽에 유리함수를 그리니까 얘는 얘가 나오고 얘는 얘가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럼 애초에 1대1 함수가 말이 안 되지. 그쵸? 두 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형태는 이쪽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실제 이쪽에 있다라고 하면 여기도 이렇게 쭉 가니까 여기도 1대1 함수가 안 나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또 어디서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는 이 마이너스 A분의 B, C를 이번에 여기라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나오고 이것보다 왼쪽에는 유리함수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1대1 함수는 맞지만 치역이 모든 실수가 안 되지. 그래서 이것도 탈락이라는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해돼요? 그럼 반대로 이제 이런 그래프 생각해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이걸 기점으로 오른쪽에는 이제 이런 유리함수가 나와요. 그럼 얘가 어디에 있어야지 1대1 함수면서 치역이 모든 실수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돼요. 얘를 만약 이런 데 잡아보면 얘 이렇게 나오고 맞아? 얘는 이렇게 나오죠. 오른쪽이니까. 맞아요? 근데 여기 치역이 비어있죠? 그럼 치역이 안 비어있려면 여기는 이 점이 어떻게 가면 되냐면 여기 이 정면선의 교점으로 가버리면 얘가 이렇게 나와. 그럼 이것보다 오른쪽에 유리함수를 그리니까 이렇게 나와. 그러면 치역이 모든 실수가 되어버리면서 1대1 함수도 되어버린다는 거지. 이게 되면 무슨 말인지?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는 마이너스 A분의 B, C가 이 정근선의 교점이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정근선의 교점 5, 마이너스 2입니다. 됐니? 그래서 A분의 B는 마이너스도 C는 마이너스니까 답은 마이너스 7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끝이다. 됐어요? 자, 봅시다. 자, fx가 다음 이 주어진 식일 때 이 식을 만족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봐봐.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투스텝에서 많이 연습을 했어. 쟤는 접어 올리는 거지. 근데 접어 올리는데 뭘 기준으로 접어 올려? x축을 기점으로 접어 올리는 거란 말이야. 맞아? 자, 근데 얘는 k가 변함에 따라서 이 k는 지금 위아래로 막 평행이동하고 있는 거잖아. y축으로. 그럼 k가 변함에 따라서 x축의 위치가 변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니? k가 변함에 따라서 위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x축의 위치가 막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접어 올리 여기서 이놈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x축의 위치를 찾아줘야 돼.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x축의 위치를 찾아주는 거예요. 왜? x축을 기점으로 접어 올릴 건데 k의 값에 따라서 x축의 위치가 변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x축의 위치를 찾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제일 쉬워. x축의 위치 찾기라고 써도 상관없어. 423번에. 자, 그러면 이제 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이놈의 그래프 정면선 x는 1, 그리고 정면선 y는 3 아니다. 여기 더하기 k 있잖아. 그럼 y에 대한 정면선은 y는 3 더하기 k가 되죠. 그쵸? 뭐 또는 이거를 내가 식을 바꾸면 x-1분의 3에 x-1 마이너스 2 더하기 k가 되니까 이놈의 정면선은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는 k 더하기 3. 여기 있는 y에 대한 정면선이 k만큼 평행을 했으니까 3 더하기 k가 y에 대한 정면선이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정면선 x를 그려주시고, 자, 그 다음 정면선 y는 k 더하기 3을 지금부터 그려야 되는데 k 더하기 3이라는 애가 x축보다 아래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얘가 첫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고, 첫 번째 케이스 k 더하기 3이라는 애가 완벽히 x축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치? 얘가 뭐 두 번째 케이스가 되겠죠? 그 다음 k 더하기 3이라는 애가 x축보다 위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형태 자체를 여러분들이 세 가지 형태를 조금 구분해서 먼저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보세요. 일단 여기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그래프의 형태는 이렇게 나오겠지. 뭐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이걸 기점으로 접어 올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럼 이걸 기점으로 접어 올렸는데 x의 범위가 1과 2 사이일 때 어떤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다는 얘기는 만족하는 게 하나만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어떤이라는 말은. 자, 그럼 봐봐. 여기 왼쪽은 볼 필요가 없어. 왜? x의 범위를 1과 2 사이에서만 볼 거니까 x의 범위는 1보다 큰 범위는 이쪽이란 말이야. 이쪽만 보면 돼. 따라오니? 자, 그러면 1번 케이스를 접어 올리면 얘는 이 상태로 접어 올리니까 뭐 이런 형태로 따라오겠지. x축 기점으로 접어 올리면. 여기까지 되세요? 그러면 1부터 2니까 여기 어딘가 대충 2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 x1하고 x를 찍어봐. 이렇게. 그러면 x1, x2에 대해서 fx1이 fx2보다 어쨌든 작아야 되지. 근데 지금 이 그래프는 fx1이 fx2보다 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럼 이런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말이 안 되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에 일단 얘기하면 이 형태가 그냥 정근선 여기가 이렇게 따라온단 말이야. 그럼 그거 접어버리니까 어쨌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따라올 거야. 그럼 fx1이 fx2보다 크니까 무조건 말이 안 돼. 이해되니?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x축을 기점으로 접어 올리잖아. 이렇게 허접한 형태는 잘 안 접어 올려요. 맨날 이렇게 꺾여. 그래서 무조건 시험 때는 맨 처음부터 쉬운 거 하지 마시고 어려운 거부터 하셔야 돼. 하나 팁이야 그냥. 실제 그래. 무조건 좀 더 기괴하게 준단 말이야. 항상 접혀 올리게끔. 자, 그러면 어쨌든 답은 1번하고 2번의 형태가 아니라 3번의 형태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다시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점근선 y는 k 더하기 3이라는 애가 x축보다 위에 있는 즉 양수일 때를 생각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쪽은 이렇게 나오고 이쪽은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이쪽만 그릴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따라온 얘기까지? 자, 그럼 이걸 접어 올려. 접어 올려. 자, 그럼 접어 올리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가 fx예요. 저 더러운 거 지워주세요. 하나 지워줘. 헷갈려가지고. 자, 그럼 여기에 x1하고 x2를 찍어야 되는데 x1하고 x2가 만약 여기 둘 다 x1, x2가 있으면 이 식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지. 맞아? 그럼 fx1이 더 작고 fx2가 더 커야 돼. 그러면서 그 사이에 오란 애가 있어야 돼. 그러면 뭐 대충 x1이 만약 여기 있고 그치? x2는 여기 어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fx1보다 fx2가 큰 게 맞죠?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5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 사이에 5가 있는 거 대충 이런 느낌일 것 같아. 이런 느낌? 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됐니? 물론 x1이 선생님 x1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x1이 이쪽에 있어서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데 x1하고 x2가 어쨌든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랬거든? 그러면 여기에 2가 있어야겠지. 그치?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x절편을 한번 구해보시면 x절편은 자 여기서 x절편 구합니다. 그러면 y가 0 돼야 되니까 아까 여기서 구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x절편 구하면 x-1 -2 더하기 k 더하기 3은 0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양쪽에 x-1을 곱하면 x-1을 곱하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k 더하기 3의 x 얘가 넘어가니까 k 더하기 5 이렇게 됩니다. k 더하기 3분의 k 더하기 5 이렇게 돼요. 일단 뭐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k의 범위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설정만 해주면 되거든. 설정만. 자 그러면 봐봐. 이 fx1은 5보다 작아야 되고 fx2는 5보다 커야 돼. 그럼 어쨌든 y는 오란 애가 여기에 있으면 1 대입하는 값은 무조건 5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2에 대한 함수값은 5에 대한 함수값, 이 5라는 것보다 무조건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니? 맞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1 더하기 k. 맞아? 그게 완벽히 얘가 맞지? 왜냐면 얘는 접혀 올린 형태가 아니었지? 기존의 형태였지? 맞아? 그럼 얘가 5보다는 커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오세요. 그리고 k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끝인데? 또 뭐 없어요? 또 없지. 얘기할 필요가 없지. 왜냐면 여기에서 이게 어떤 이기 때문에 만족하는 케이스가 그냥 단 하나만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 2에 대한 이 함수값 자체가 뭐 5보다 크기만 하면 사실 상관이 없는 거야. fx1이 5보다 작은 거는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fx1이 이거 x1은 뭔지 몰라 애초에. 그건 그렇죠. 그래서 x1이라는 걸 사실 뭐라고 딱 단정 지을 수가 없어. 좀 다요. 이게 끝인데? 문제 좀 시원한 문제인 것 같아. 오케이? 자 일단 문제가 y는 루트 x 더하기 2라는 그래프랑 이 그래프 각각의 위에 점이 있대. 그리고 x축 위에 두 점이 있는데 직사각형을 만든다는 거야. 직사각형. 직사각형 안 썼네. 여기 직사각형이요. 근데 그놈의 둘레에 뭐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인 것 같아. 그리고 그때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야. 그럼 어쨌든 그래프 형태를 한번 보면 자 주어진 이 그래프는 가장 중요한 점이 마이너스 2,0이고 그치? 그러면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y를 됐죠? 자, 그 다음 주어진 이놈의 그래프는 가장 중요한 점이 2,0이고 그리고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x 대신에 마이너스 x 들어간 거니까 y축에 취한 걸 거란 말이야. 그래서 y축에 취한 게 이렇게 목표해주면 될 것 같아. y는 루트 2 마이너스 x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때 직사각형을 만든다. 이놈의 그래프에 대해서 이사분면 자 가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점인데 이사분면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그래프에 대해서 이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충 여기 어딘가 하나 찍어달라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이놈의 그래프인데 1사분면 위에 점이래. 근데 직사각형 형태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쨌든 여기 이렇게 이런 직사각형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따라와요. 여기 x축 2점 찍어주시고 여기 각각의 점 하나 찍어주시면 그래서 이놈의 둘레의 최대값 그리고 그때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됩니다.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어쨌든 둘레를 물어봤으니까 둘레를 지금부터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좌표 자체를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이놈의 좌표를 잡읍시다. 여기는 이놈의 좌표를 a, 루트 2-a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뭐로 보이는 거야?
여기 좌표가 a, 루트 2-a면 가로는 2a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가로가 2a. 세로는 9가 되는 거겠죠. 따라오세요. 그래서 둘레는 2a가 2개 있으니까 4a 더하기 루트 2-a가 2개 있으니까 2 루트 2-a 이렇게 생긴 것 같아. 이거에 뭘 구해달라? 최대값을 구해달라.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주어진 이놈의 최대값을 어떻게 구할지에 대한 얘기인데 보세요. 내가 이놈의 값을 k라고 한번 잡아볼게. 그러면 k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선 얘는 어쨌든 무조건 양수잖아 지금. 그럼 k 제곱의 최대값을 구해도 상관이 없겠지. 이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들 산수유계를 쓴다든지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k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부터 제곱을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러면 k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제곱하니까 16a 제곱 이렇게 되나? 잠깐만. 각각의 점 잡아주고. 둘레 표현해주고. 여기서 지금 산술기 형태는 아예 안 보이는 거 같고. 잠깐만요. 뭐지? 제곱. 자, 봅시다. 자, 일단 뭐 이런 문제인 것 같아. 우리가 평상시랑 똑같이 여기를 그냥 좌표를 a, 루트 2-a라고 잡아서 둘레를 표현하면 지금 이렇게 되거든. 근데 지금 이 시기에 최대값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야. 왜냐면 여기 막 루트도 있어가지고 이거 최대값을 얘기할 수가 없어.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기존에 있는 이 형태하고 여기는 이 루트의 형태가 동시에 나왔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제곱을 해서 이 루트가 벗겨지게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제곱을 한다 해서 뭐 식이 간단하게 되진 않고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여기에는 이 좌표를 잡을 때 여기까지는 일단 해봤어야 돼. 좌표를 잡을 때 애초에 이 루트라는 게 안 나오게끔 생각을 해보겠다는 얘기야. 루트라는 게 안 나오게끔. 그럼 루트라는 게 안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는 얘가 완전 제곱의 형태로 혹시 나오지 않을지, 또는 내가 여기는 지금 이놈을 a라고 했는데 이놈의 y좌표를 a라고 해봐봤는데 이놈의 y좌표 루트가 안 나오게끔. 그러면 이놈의 y좌표가 a면 지금 여기 위에 점이거든. 그럼 얘가 a가 돼야 돼. 그러면 저 x에다가 뭘 대입하면 돼? 2-a 제곱을 대입하면 여기가 a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주어진 얘를 루트라는 걸 없애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루트 대신에 여기를 그냥 상수라고 잡아주시고 여기를 2-a 제곱 이런 식으로 잡으면 루트가 일단 없는 상황인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러면 둘레라는 게 이제 루트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둘레는, 자, 그러면 가로는 2-a 제곱을 2배 한 거니까 4-2a 제곱이 되고요. 세로는 이 a를, 가로는 이걸 2배 한 걸 또 2개니까 여기가 4-a 제곱이고 2a 제곱이고 둘레는 이런 게 2개 있으니까 8-4a 제곱. 맞니? 그 다음 세로는 a인데 그런 게 2개 있으니까 2a. 이거에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야. 따라오세요. 그럼 얘가 이제 2차식의 최대값의 형태로 보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축을 찾으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b를 하니까 8분의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a가 4분의 1이 되니까. 네. 그래서 a에다가 4분의 1을 대입해 보시면 최대값은 8-4 곱하기 16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정리하면 8-4분의 1 더하기 2분의 1에서 4분의 1 더하기 8을 하니까 4분의 33 이게 둘레 최대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때의 넓이는 a가 4분의 1일 때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럼 a가 4분의 1이니까 a가 4분의 1을 대입하면 가로의 길이는 4 마이너스 8분의 1 그러면 8분의 31 얘가 가로 4 마이너스 8분의 1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a 4분의 1 그래서 얘가 넓이가 되겠네요. 넓이는 32분의 31 얘가 넓이가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그대로 답을 한번 써보시면 둘레는 4분의 33 분의 넓이는 32분의 31 곱하기 8 요거에다가 2 됐니? 자 그러면 여기 4 지워주고 이렇게 맞아? 그 다음에 여기 8 지워주니까 답은 33분의 31 됐나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지금 똑같은 과정을 여러분들이 겪으면 좋겠어. 좌표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잡아놓고 최대값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 왜? 루트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루트가 나오지 않게끔 좌표를 잡아놓는다는 거지. 그치? 자 일단 문제가 뭐냐면 주어진 두 개의 무리함수에 대해서 전 두 개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경계와 내부라는 모든 그 자축에 대해서 정수,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정수, 정수의 수수 사이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어쩔 수 없어. 다 노가다야. 그럼 노가다를 지금부터 해볼 텐데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편할지만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그래프가 자 이거 먼저 그리면 마이너스 36,0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0을 대입하면은 여기 y좌표까지 찍을게. 그럼 0,6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0,6 이런 느낌.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보면은 얘는 0,6에서 시작하지. 그치? 그래서 아까 여기 이놈의 y좌표는 6이었는데 0,6에서 시작하니까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맞니? 그러면서 얘는 여기가 양수고 여기가 음수니까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놈의 여기에 x좌표는 구하면 x좌표는 뭐야? 36이지. 그래서 그래프 형태가 36,0이니까 대충 여기도 똑같이 이것이 뭐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형태의 자취는 여기에 정수, 정수가 몇 개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문제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정수 x로 너네가 생각을 할 거면 x가 마이너스 36일 때, 마이너스 35일 때, 마이너스 34일 때 y 정수가 몇 개 있는지를 다 세줘야 돼. 너무 많지 x는. 그러면 y로 생각하면 y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밖에 없고 6일 때까지밖에 없는 거 아니야? y를 기점으로 잡는 게 편할 것 같아. 이해되니? 자 그래서 y가 0인 것부터 그냥 개수 세는 거야. 72개 73개 다시 해보자. 그럼 y가 0일 때는 이것부터 이것까지 가능한 거죠. 그러면 뺀 다음에 1 더하니까 73개를 하는 거야. 됐니? 자 그럼 y가 1인 건 어떻게 구해야 돼? y에다 1 넣어가지고 그치. y에다 1 넣어가지고 여기를 찾는 거야. 여기 y 1 넣어서 y는 1이라는 직선 그리고 y 1 넣어서 여기 찾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또 정수에서 세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와. 자 그럼 얘가 언제 1이야? 마이너스 35 오케이.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35부터 자 얘 언제 1이야? 25까지 25 x가 25 넣으면 1 나오죠. 그쵸? 그래서 25까지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럼 몇 개야? 뺀 다음에 1 더해야 되지. 그러면 70 61개 61 따라오니? 그 다음 y는 2라는 직선 딱 그려서 얘가 언제 1인지를 빨리 찾아. 자, 이 언제 돼? 이 안에 있는 게 4면 되지. 4 마이너스 32 오케이. 마이너스 32. 그 다음 제 아래는 이 언제 돼? 얘가 뭐면 돼? 16 그치? 얘가 4면 돼. 16이면 된단 말이야. 16 이렇게 세는 거야. 따라오니? 그럼 몇 개? 빼면은 48 거기다 1 더하니까 42개 이렇게 세는 거예요. 마찬가지 나머지도 세서 더하는 문제입니다. 답지 보면 뭐 이걸 이렇게 옮기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냥 접어두세요. 하지 마시고 이렇게 세세요. 끝. 근데 옮겨서 풀어도 돼요? 자 볼게요. 자 일단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분출 문제라는 것이고
이 그래프보다 뭐 어쨌든 이 식을 만족하는 A의 최대값, B의 최소값을 물어봤어. 그러면 일단 여기 봐봐. 이거 봐봐. 이 그래프 그릴 때 똑같이 그려줘야 돼. 어떻게? 0,-1을 찍고 기울기를 이동시키면서. 됐니? 그러면서 A의 최대값은 기울기가 제일 큰 거. 이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으면서 기울기가 제일 큰 거 찾아달라는 얘기고, B는 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으면서 기울기가 제일 작은 거 찾아달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어쨌든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 가운데 있는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으니까 저거부터 그립시다. 자, 그러면 정변선 얘가 x는 마이너스 2고요. 정변선 y는 3. 그리고 0,0을 지나지? 그치? 그래서 0,0을 지나니까 여길 지나야 되니까 그래프 형태로 이렇게 나오겠죠. 이쪽은 그릴 필요가 없어. 왜? x의 범위를 1부터 6까지만 생각할 거니까 여기만 그리면 될 것 같아. 이게 되니? 자, 그럼 x의 범위가 1부터 6까지니까 대충 1이 여기 있고 6이 여기 있어서 여기는 이놈의 형태가 나오겠죠. 자, 그럼 1을 대입해봐. 1 대입하면 y좌표는 뭐예요? 1 대입해. 1,1이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좌표가 1,1이야. 그 다음 6을 대입해봐. 6을 대입하면 8분의 18인가요? 맞아요. 그럼 2로 나누면 4분의 9인가? 여기 6,4분의 9예요. 그래서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야. 가운데 있는 그래프.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이거를 너네가 지금부터 처리를 할 건데 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0,-1을 찍고 0,-1을 여기 찍고 직선을 그려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직선이 이것보다 지금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직선 어떻게 있어야지 아래에 있어? 이렇게 있으면 아래에 있죠. 이 노란색보다 아래에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리면. 맞니? 근데 그런 것 중 A의 최대값이니까 양수인 거 생각해야겠네. 그럼 양수이면서 기울기가 제일 크면서 이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으려면 어디 지나야 돼? 양수면서 이렇게 있으면 아래에 있잖아. 아래에 있잖아. 언제까지 아래에 있을 수 있는 거야? 이 점을 지나야지. 이때. 그때까지는 이것보다 아래에 있는 게 말이 되는 거야. 하지만 기울기가 이렇게 클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아래에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노란색. 이해돼요? 그래서 A의 최대값은 그냥 6,4분의 9를 지날 때예요. 됐니? 자, 그 다음 B를 구하려면 이 점을 지나면서 직선을 그릴 건데 이 유리함수보다 위에 있어야 돼. 위. 그럼 위에 있으려면 어떤 식이야? 이런 식이어야지. 그래야지 노란색보다 위에 있잖아. 근데 그런 것 중 기울기가 제일 낮은 거니까 얘는 1,1을 지나야 돼. 됐니? 그래서 이놈의 답은 그냥 1,1을 지나. 따라오세요. 그래서 얘가 6,4분의 9를 지난다. A 값 그려주시고 얘가 1,1 지난다면 B 값 바로 나옵니다. 여태까지 했던 건 좀 제일 쉽죠? 그쵸? 이런 거 어렵지 않게 해주셔야 돼. 자, 넘어가서 427번 갑니다. 자, 봅시다. 427번. 자, 일단 문제가 조금 희한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fx를 그냥 준 게 아니라 fx는 주어진 이 그래프를 yx 대칭시킨 걸 fx라고 줬고요. 그 다음 gx는 이 함수의 역함수를 gx라고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이 g하고 f를 합성한 걸 h라고 했을 때 h1부터 h2, h120까지 다 구해달라는 얘기거든. 오케이? 자, 그러면 어쨌든 이걸 천천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fx는 일단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주어진 얘를 yx 대칭해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x하고 y의 자리를 바꿔버리면 x는 2분의 1에 y-2분의 1-1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양쪽에 2를 곱하고 1을 넘겨. 그리고 y-2랑 2x 더하기 1의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바꾸고 이 넘기니까 y는 2x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2 이렇게 됐니?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x가 2보다 크다라고 나왔으니까 x의 범위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도 y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따라와야겠지. yx 대칭했으니까. 그래서 일단 뭐 얘가 fx야. fx. 자, 그럼 여기다가 1을 넣고 뭐 여기다가 2를 넣고 3을 넣고 4를 넣고 해서 120까지 다 구해달라는 얘기인데 봐봐. 자, gx는 이거의 역함수라고 나왔잖아. 그럼 역함수를 직접 구해?
아니지. 역함수는 진짜 마지막 수단이 역함수 구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역함수라는 거를 직접 구할 게 아니라 이놈의 함수를 내가 P라고 한번 잡아보면 쟤는 P의 역함수답이 이렇게 가는 것 뿐이지. 그치? 그러면 이 H라는 걸 지금부터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H는 P의 역함수니까 P 인버스 그리고 fx인데 fx가 얘니까 얘를 여기다 이렇게 표현해. 얘가 H 여기까지 따라오니? 자 근데 여기다가 1을 넣고 2를 넣고 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첫 번째 방법 1부터 120까지니까 대입해서 구하다 보면 규칙이 나올 것이다. 그치? 이거 대입해서 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봐봐. 우리가 H1부터 H120까지를 구할 건데 어쨌든 1 대입하고 2 대입해서 하나만 구해볼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규칙이 나오면 이제 그 상태로 좀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역함수를 구하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가 H1을 구하려면 어쨌든 여기 X에다가 1을 대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H1이라는 거는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해서 P의 역함수에 1 대입하니까 뭐 2 더하기 5대 이런 거거든. 그러면 이제 P의 인버스의 5분의 11 이건데 이걸 구하려면 이걸 K라고 잡고 그치? 그럼 PK는 5분의 10이 돼서 이게 5분의 11 되는 걸 또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역함수를 그냥 구한 다음에 1대2, 2대2 이렇게 가는 게 편할 것 같아. 역함수의 특징을 활용하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금 거의 처음 풀어보는 것 같아요.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푸는 거.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역함수를 구합시다. gx 함수를 한번 구해보면 x하고 y 자리를 바꾸니까 x는 2분의 1y제곱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되고요. 양쪽이 2를 곱하니까 y제곱은 2x-3 이렇게 돼서 y는 뿔마 루트 2x-3이야. 그럼 여기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항상 여기 있는 x의 범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여기는 y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치? 그럼 여기서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라는 아, 네.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뿔마라는 것 중에 하나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 당연히 여기는 범위를 가지고 옮기는 겁니다. 그럼 x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쵸? 왜냐면 여기에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놈의 치역을 보면은 저놈의 그래프가 x는 0 이렇게 생겨서 여기거든? 네. 그래서 치역이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놈의 정역이 뭐 이런 식으로 따라오는 거지. 이놈의 치역이 여기 정역으로 따라오는 거지. 그러면 얘는 플러스인가요? 이거는 뿔마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걸 구한다는데 여기는 뿔마 상관없어. 이게 마이너스로 정역이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됐니? 자, 그러면 얘가 gx인 거야, gx.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찾아보면 얘는 g에다가 f를 넣습니다. 자, g에다가 f 요거를 넣는 거야, 여기. 자, 그럼 얘를 여기다가 쏙 넣어보면 루트 2 곱하기 2x 플러스 x 대신 얘가 들어오니까 2x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2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맞아요? 자, 그럼 계산을 해보시면 루트 2x 플러스 2x 플러스 1분의 2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통분까지 합시다. 2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3. 얘가 h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4 대입하고 다 곱해. 그러면 지워지는 거야, 사실. 자,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루트 3분의 5야. 5. 자,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루트 5분의 7. 7. 3 대입하면 루트 7분의 7분의 9. 쭉 가. 루트 120 대입하면 241분의 241분의 247. 43. 3. 다 곱하면 1 지워지는 거야. 5하고 5가 지워지고 7하고 7이 지워지고 지워지고 1 지워지고 됐니? 그럼 루트 3분의 루트 243이니까 81인가 그거. 81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뭐 규칙을 찾아내나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역함수 직접 구해서 밖에 풀 수 없어요. 됐니? 찾아봅시다. 자, 428번 문제 풀기 전에 여기 아래다가 일단 필기해야 될
우리 그 유리함수 쪽에서 필수 개념 좀 정리하고 갑시다. 필수 개념. 뭐냐면요. 볼게요.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선생님이 기점으로 한번 얘기해볼게.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때 0,0에서부터 여기 위에 점 p가 있대. 0,0에서부터 이 p까지의 거리의 최소값. y는 x 위에 있는 그 y는 x 위에 있는 점. 다시 그래프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있는 거야.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요. 0,0이라는 건 여기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p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동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p가. 그래서 OP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OP의 최소값. 그러면 OP의 최소값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P라는 좌표를 뭐 A, A분의 1이라고 잡으면 그치? 그러면 0,0에서부터 A, A분의 1까지의 거리는 루트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이 되죠. 맞니? 그러면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선 이거 뭐 쓰란 얘기야? 산술기가 쓰란 얘기지? 맞아? 그러면 이거하고 이게 같을 때 이렇게 되겠네. 그럼 그 말은 A하고 A분의 1이 같을 때라고 해석이 되고 A하고 A분의 1이 같다는 얘기는 뭐야? Y는 X 위에 있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얘가 A하고 A분의 1이 같으면 뭐 A, A가 된다는 얘기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봐봐. 우리가 만약 여기는 이 점을 이제 0,0을 뭐라고 해석을 하는 거냐면 얘를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꼭 Y는 X분의 1 위에 있지 않더라도 점근선이 X는 A, 점근선이 Y는 P 이렇게 있어. 오케이? 그리고 내가 유리함수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이 점근선의 교점에서부터 이 유리함수까지의 어떤 점을 P라고 했을 때 이 길이의 최소값은 항상 여기. 이놈 길이하고 있는 길이 같을 때 이때가 답인 거야. 이래. 그게 산술기가 어떻게 보면 증명이 되는 거고. 선생님 이건 왜요? 이거를 그대로 평행이동시키면 되는 거죠. 이래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산술기로 증명이 가능한 거고 그래프로도 한번 보면은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 대칭이잖아. 그치?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뿔마이린 직선의 대칭이죠. 그러면 p가 여기에 있을 때가 이 길이가 제일 짧은 길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왜냐면 p가 여기서부터 이동을 하면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개념은 뭐냐면 점근선의 교점에서부터 유리함수의 점 P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은 언제냐면 대칭인 직선 기울기가 1인 직선 이렇게 합시다. 기울기가 1인 직선 위에 있다. 위에 간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1인 직선 위에 있는 거고 유리함수 형태가 이렇게 반대로 있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점 위에 있다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일단 기본 개념이고요. 이게 어떻게까지 나오냐면 봐봐. 유리함수가 이렇게 있어. 선생님이 여기 오라는 점에서부터 어떠한 원을 그릴 거야. 원을. 근데 내가 어떤 원을 그릴 건데 이 유리함수하고 만나야 되는데 근데 그러던 중 가장 작은 원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반지름을 점점 키워 원을. 그럼 반지름이 언제가 될까봐? 닿을 때, 접할 때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반지름이 제일 작은 거는 이런 형태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됐니? 그래서 이 두 개가 필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이 중심이고 여기에는 그러니까 내가 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점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내가 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 잘 생각해봐. 여기는 이 교점을 P라고 하면은 이 OP가 반지름이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가장 작은 원이라는 얘기는 저 반지름이 제일 짧다는 얘기잖아. 반지름이 제일 짧을 때가 언제였어? 이때였잖아. 맞니? 그래서 이거를 막 계산해서 또는 산술결을 열심히 할 게 아니라 그냥 개념화해서 기억을 한다는 얘기야. 됐니? 점근선의 교점에서부터 유리함수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은 길이가 뿔마이린 직선 위에서. 이해되세요? 그게 가장 작은 원까지 확장이 된다는 거.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이걸 일단 먼저 간단히 정리해놓고 자, 그럼 이거 지워도 되니? 지울게. 네. 자, 지우고 이제 기억연기도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정리를 좀. 자, 일단 AT라는 것도 그래프네, 그래프. 자, 그럼 그래프니까
t, t제곱을 찍어. t, t제곱. 자, 그러면 t, t제곱을 여러분들이, 아니, t, t제곱이래. t, t제곱을 여러분들이 찍을 때 t, t제곱은 어디 위의 점이다라고 해서 찍을 거야? t, t제곱이 y는 x제곱 위의 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오케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면선의 교점 t, t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걔는 y는 x제곱 위의 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주시고 여기 위에 어딘가 t, t제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그러면 얘가 x에 대한 정면선 x는 t 얘가 y에 대한 정면선 y는 t제곱 이 t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그럼 정면선도 따라서 이동하고 있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가 4니까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AT예요. 문제 없죠? 자, 그 다음 x, y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네. 근데 얘는 1이다 1. 중심의 좌표가 t, t네. 얘는 중심의 좌표가 t, t야. 그러면 중심의 좌표를 여러분들이 찍으실 때는 t, t는 y는 x 위의 점이지. 그치? 그래서 y는 x라는 직선도 필요해. 그럼 y는 x라는 직선도 그리면 y는 x 이렇게 줍시다. 이렇게 그리면 y는 x랑 y는 x제곱이라는 놈의 교점은 0하고 1이 이렇게 있는 상황인 거야. 따라오니? 그러면 주어진 이 놈은 중심이 t가 뭐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t라면 1이 뭐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쵸? 뭐 여기가 t라면 1이 여기서부터 반지름 이렇게 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이해되세요?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자 기억 풀어봅시다. t가 음수래요. 그러면 AT는 모든 사분을 하지 않는다. 자 그럼 t가 음수면 여러분들이 t, t제곱을 대충 이런 데에 찍어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런 데에 t, t제곱을 찍으면 조변삼이 이렇게 따라오고 여기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모든 사분면을 지나니? 아니죠? 그쵸? 기억 틀렸죠? 왜냐면 여기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 사사분면을 안 지나잖아. 그래서 기억이 그냥 틀렸다 이렇게 간단히 보면 되고 자, t가 1일 때라고 해봤어. t가 1일 때. 그럼 t가 1이라는 얘기는 이 t, t제곱이라는 게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1,1 맞니? 그러면 t가 1이면 이놈의 원의 중심도 1,1 이놈의 정면선의 교점도 1,1인 상황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그때 얘가 의미하는 건 AT랑 BT의 교점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사루트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사루트인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그럼 해봅시다. 자 t가 1이면 여기 정면선의 교점이 어쨌든 1,1이 될 거고요. 여기는 이 함수식을 t에다가 1을 대입해서 써보면 y는 x-1분의 4 더하기 이렇게 됩니다. 됐니?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의 방정식 자체를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1,1이면서 반지름이 2루트 2인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얘하고 얘 여러분들이 교점을 찾아주셔야 되거든. 왜냐면 두 원소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교점을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 교점을 찾기 위해서는 이거하고 이거를 연립할 수밖에 없다. 연립하시는 거예요. 자 연립해보면 1 넘어가. 그러면 y-1은 x-1분의 4 붙이면 이렇게 나오나요? 맞아 여기 비슷한 형태가 보인다는 거지. 그럼 y-1 대신에 x-1분의 4를 넣어. 그럼 y-1 대신에 x-1분의 4를 넣으면 x-1의 제곱 더하기 x-1분의 4의 제곱이 8이다 이렇게 되겠네. 따라오기 여기까지? 그러면 치환하는 게 좋겠다. x-1을 t라고 치환합시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6이 8. 방금 7하고 치한다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양쪽에 a제곱 곱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8a제곱 더하기 16은 0. 됐니? 그러면 a제곱은 4다 이렇게 나와요. 4밖에 안 돼요? 그쵸? 왜냐면 얘가 a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그럼 a는 뿔마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a가 뭐였죠? x-1분의 4였죠? 맞아요? 근데 얘가 뿔마이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가능한 x는? 얘가 플러스 2가 되려면 x는? 6.
플러스요? 3이면 되죠.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x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 하나의 교점은 3, 3이고 네. 맞지? 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루트 1까지의 거리를 구하니까 4루트 2가 맞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근데 봐봐 니은을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이거 그냥 뭐 흘려들어 얘들아 교점으로 하는 게 가장 정확한 게 맞아. 봐봐 선생님이 여기 있는 이 점을 기점으로 원을 그릴 건데 두 원수의 거리가 4루트라는 얘기는 여기 지금 두 원수 문제 두 원수라고 했나? 두 원수라고 했어. 그러면 교점이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너네가 여기에서 이걸 점근선의 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렸는데 그 원이 교점이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원하고 이 유리함수가 접한다는 얘기야. 원하고 이 유리함수가 접해야지만 교점이 두 개 아니야 이렇게? 이것보다 반지름이 조금만 더 커지면 교점이 4개잖아. 여기서 2개 나오고 여기서 2개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사실 두 원수라고 나왔다는 얘기는 이 원하고 이 유리함수가 접하고 있다는 상황이야. 이해니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얘하고 얘가 접하고 있다는 상황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는 건데 걔가 뭐야? 지름이지. 지름이니까 그냥 4루트 2가 별로 상관없어. 치사한 거야 좀. 오케이? 두 원소라고 했기 때문에 두 원소란 얘기는 교점이 두 개라는 얘기니까 교점이 두 개 있으면 접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가 하나의 교점이고 하나의 교점이니까 지름을 구하라는 얘기다. 근데 사실 정확한 부위는 교점을 직접 구하는 게 없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넣으시면 되고. 자 마지막 디귿. 모든 t에 대하여 교점이 두 개가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모든 t에 대하여 교점이 두 개가 나온다. 잘 봐. 내가 여기 있는 이놈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쟤는 x는 t가 여기 있고요. y는 t제곱이 x가 양수, y t제곱 대충 양수 이렇게 찍어봅시다. 그러면 유리함수 형태가 지금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는 이놈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얘는 중심이 t,t야. 중심이 t,t. 자 그러면 t,t라는 애는 지금 뭐 대충 아까 t가 1이면 여기에 찍혔죠. t가 1이면. t가 1이면 여기 점근선의 교점하고 저 원의 중심하고 일치가 해서 원의 형태가 이렇게 접하니까 나왔단 말이야. 대충 이렇게. 접하는 이렇게 형태가 나와요. 여기까지 되니? 자 근데 지금 t가 1이 아니면 이놈의 중심이 이제 t,t제곱이 되는 거거든. 그 말은 이놈의 x에 대한 t값은 똑같아. 여기도 원의 중심은 x는 t고 이놈의 점근선의 교점도 x는 t거든. 그러면 이놈의 원을 그릴 때는 너네가 원의 중심을 t라는 거에 일치하니까 이렇게 이동시켜주는 게 맞는 거 같아. 근데 여기는 t제곱이고 여기는 t가 되는 거니까 여기 원의 중심은 t,t죠. 그러니까 원을 그릴 때는 여기 이 x에 대한 점근선 위에 원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니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지금은 이 원하고 이 유리함수가 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근데 너네가 이 원의 중심을 이 점근선의 교점보다 조금만 위로 올려봐. 그럼 교점 몇 개 나올까? 2개 나오겠지. 유리함수의 형태는 고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애초에 여기 접하고 있는 이러한 원을 중심을 조금만 위로 올리면 중심이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이런 형태가 될 거야. 이런 형태. 그 교점 2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이니 계속 위로 올려도 무조건 2개 나오는 거 아니야? 반대로 계속 아래로 내려도 무조건 2개 나오는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 말이 이 말이야. 모든 t에 대하여 즉 모든 t란 얘기는 이놈의 y좌표인 t를 저 위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모든 t에 대하여 교점은 항상 2개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좀 있으면 맞다. 여기에 접하는 원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유리함수하고 이 유리함수의 최단 거리 얘가 이 원의 지름이기 때문에 항상 교점은 2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원 이동시키더라도.
여기 교점이 애초에 두 개가 아니었다면 계속 두 개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오케이? 자, 봅시다 여러분들. 자, 다음 저 식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야. 그러면 일단 여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 옛날에는 많이 나왔거든.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안 본지 선생님은 좀 된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 내신 때 하나 보면은 아마 선생님이 주는 프린트는 가끔 좀 많이 보일 테니까 이거는 별표 쳐놓고 개념이라고 써놓으세요. 개념이라고 써놓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할 줄 아셔야 되냐면요. y는 루트 x 더하기 a 더하기 루트 a 마이너스 x 라는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아시면 되거든.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되는데 선생님이 그리는 방법 소개할 테니까 지금 한번 이해하고 한번 내면 끝입니다. 왜냐면 이놈의 최대치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놈의 그래프를 그리면 제일 위에 있는 걸 최대치 나누는 걸 최소하면 끝이잖아. 그치? 이 두 개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자, 여기 있는 이놈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A는 양수라고 합시다. 자,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둘이 더할 거야. 그럼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면 왼쪽에 있는 건 마이너스 a, 0에서부터 이렇게 생겼고, 그치? 그 다음 여기 있는 이놈은 a, 0에서부터 똑같이 이렇게 이 두 개의 함수를 지금 더할 거야. 자, 근데 봐봐. 여기 있는 얘는 정의역 자체가 x는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정의역이죠. 이렇게 하면 얘가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또는 이 그래프를 보면은 x는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의역이야. 반대로 이놈의 그래프를 보면 이놈의 정의역은 a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정의역이지. 그치? 그럼 이 전체의 정의역은 일단 마이너스 a부터 a까지가 전체의 정의역이 될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이냐면 이놈의 x값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밖에 안 돼. 선생님 x에 4 대입하면요 왼쪽은 되는데 오른쪽은 허수 나오죠. 그래서 4 대입하면 루트하니까 음수잖아. 안 된다고. 그래서 이놈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나와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나와야 돼. 왜냐면 이거 오른쪽에 값을 대입하면 여기는 있지만 여기는 이 함수는 허수가 나온다고. 허수가. 이게 돼요? 그래서 이 두 함수를 여러분들이 그릴 때도 그래프 자체는 정의역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밖에 안 나와요. 그 외에는 잘려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놓고 이거 두 개의 함수를 더하면 어떤 형태가 나올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두 함수를 더하면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 선생님이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에 왜 이게 답인지는 선생님이 식으로 한번 보여줄게. 자, 일단 답은 이 0일 때가 최대예요. 0일 때가 최대예요. 그러면 여기다 0을 대입하면 여기가 루트 a였거든. 그럼 루트 a하고 루트 a를 더하니까 최대값은 2루트 a 이렇게 나와. 자, 그리고 여기다 a를 대입하면 얘는 a를 대입하면 0이 나오고 얘는 a를 대입하면 루트 2a가 나오지. 루트 2a, 여기 a 나오니까 루트 2a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루트 2a.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a 대입하면 루트 2. 이런 데가 마이너스 1 대입으로 루트 2. 일단 그래프는 얘가 다. 진짜 범위는 어떻게 나온 거야? 아, 근데 알았어. 자, 그럼 봐봐. 선생님이 주어진 이놈의 최대치수를 구하고자 할 건데 이게 이 루트를 여기서는 단순히 없앨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하려다가 실패한 방법이 뭐였냐면 이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얘를 k라고 하고 이거를 제곱을 해서 루트를 한번 없애보겠다 하고 싶었던 거거든. 내가 얘를 k라고 하고 얘는 어쨌든 둘 다 양수기 때문에 k 제곱의 최대치수를 그려도 상관이 없겠지. 그치? 그래서 이걸 제곱을 하는 거야. 그럼 k 제곱을 하면은 여기는 x 더하기 a가 나오고 여기는 a-x가 나오고 더하기 이 루트 두 개 곱하니까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까지 따라오니? 그러면 얘는 2a 더하기 2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나는 지금 이거의 최초표를 구하고 싶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지금 이걸 제곱했더니 루트 안에 있는 게 없어지고 여기 있는 이 x 또한 없어졌어. 얘는 상수야. 그럼 내가 이거의 최초표를 구하려면 이거의 최초표를 구하면 되겠지. 이래? 그럼 x가 0일 때가 최소 되지. 아 X가 0일 그치, x가 0일 때가 최대. 네. 맞아? x가 클수록 점점 작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x가 0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고요. x가 a 또는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래프는 0일 때가 어쨌든 이 그래프가 최대니까 0일 때가 최대인 거고 a하고 마이너스 a가 최소일 때니까 내려가는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이 함수 자체를 그냥 0일, 이거 두 개를 더하면 0일 때가 최대, 양쪽 끝일 때가 최소인 저런 함수가 나오는구나 라고 한번 정리만 해보면 돼요. 됐니? 그럼 이 문제도 끝이에요. 최대는 언제? 0일 때. 맞아? 최대값은 0 대입하니까 1부터 3. 최소는 언제? 3 또는 마이너스 3. 그러면 3을 대입하니까 루트 1가 최소야. 됐니? 그걸 푸는 방법은 얘를 k로 하고 제곱해서 최초표를 구한다는 겁니다. 됐죠? 이건 뭐 거의 개념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좀 포물선이에요. 자, 430번. 자, 일단 문제를 보면 이 함수하고 이 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fk라고 하겠대. 근데 내가 구하려는 건 이게 실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어디까지 많이 나오냐면요. 이 fk를 구하여라 또는 이 fk를 그려라라고 사실 더 많이 나와. 근데 여러분 거기가 좀 더 간 것뿐이야.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먼저 공부해야 될 건 뭐냐면요. fk 구하기 꼭 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 fk 그리기부터 먼저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이것도 수수형으로 많이 나와요. 알겠니? 자, 그러면 fk 뭐 구하기 그리기 어렵지 않아. 우리가 맨날 반복해서 했던 거야. 이 무리함수 그리고 이 직선 그려서 교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서 이 문제 한번 봐봐. 틀 보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fk를 구해. 그래야지만 여기서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이제 교점이 3개가 돼야 되거든. 그럼 어쨌든 y는 fx를 그려야 된단 말이야. fk를 구해야지 fx를 그릴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 그린 다음에 이 m을 점점점 키워. 반지름을. 그때 언제 교점이 3개가 되는지를 찾는 거야. 두 문제를 연달아 푸는 것만 달라. 그때까지 이거 하나만 풀면 되지. 근데 이걸 찾아서 이걸 그리고 이걸 다시 푸는 거야. 이게 되니 틀 자체? 자, 그럼 일단 fk를 먼저 구해보면 저 무리함수의 형태를 먼저 그리면 여기가 2분의 5,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더하기 k라는 것은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것 같아. 그럼 이때는 교점 몇 개? 한 개. k 값 점점 올려. 한 개 되다 몇 개 돼? 2개. 언제? 이 꼭지점 지날 때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경계는 이때는 fk는 2개. 맞아? 여기 4일 때도 2개. 근데 접하면은 몇 개? 어이씨. 너무 만족하죠. 접하면은 1개. 이거보다 위에 있으면 몇 개? 0개. 맞아? 이때는 몇 개? 이거보다 아래 있으면 1개. 이렇게 가면 1개 만나니까 저기서. 됐니?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범위만 찾아주면 끝인 거야. 자, 그러면 일단 2분의 5,0을 지난다 라고 해서 저 k값 먼저 구합시다. 그럼 얘가 2분의 5,0을 지나야 되니까 k는 2분의 5야. 이때는 k가 2분의 5예요. 자, 그러면 저 k 값이 2분의 5보다 작다면 교점은 1개다. fk는 1인 거야. 됐니? 근데 k가 2분의 5부터 시작을 하면은 얘는 2개인 거지. 언제까지? 접하는 것보다 아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여기를 접하는 애를 찾아주셔야 돼요. 따라오세요. 자, 그럼 접할 때는 몇 개예요? k가 접할 때는 1개로 바뀌죠? 맞아요? k가 접할 때는 1개예요. k가 접하는 것보다 크면 얘는 0개가 되는 거지. 얘가 fk인 거야. 됐니? 그럼 어쨌든 접하는 걸 지금부터 찾아주시면 얘하고 얘가 접한다. 그러니까 양쪽 제곱해서 판별식 써야 돼. 그럼 양쪽 제곱을 하니까 5-2x는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로 묶어. 그러면 k 마이너스 1의 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1. 짝수 판별식 써주시면 k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1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5. 그러면 2k는 6이니까 k는 3이네. k가 3일 때 적대요. 이거 3인 거죠. 다 3이에요. 얘가 fk입니다. 그래서 fk를 구하여라라고 하면은 fk는 이겁니다 라고 써주시면 얘가 답이에요. 자, 근데 fk를 단순히 구하는 것만을 가지고 이거의 교점을 찾을 수는 없단 말이야. 이제 fk를 그려야 돼. 근데 k로 표현했던 걸 지금은 k 대신에 x만 들어가 있을 뿐이니까 fx는 k 대신에 x를 넣어서 이런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래서 fx 이제 그려서 문제 풀면 끝이에요. 자, 그럼 fx 그립니다. 자, x가 2분의 5보다 작을 때는 1이래요. 자, 그럼 2분의 5라는 걸 하나, 둘, 셋, 넷. 잠시만요. 자, 2분의 5,1 이렇게. 근데 2분의 5가 작을 때는 1이니까 얘가 다 1 이렇게 나오죠. 됐니? 근데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는 2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2가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3까지 이때는 2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려서 이는 여기 이렇게 됐니? 그리고 k가 3일 때는 x가 3일 때는 1이래요. 그럼 3일 때는 1이니까 다시 여기를 지나줄 거야. 따라오니? 3보다 클 때는 0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3보다 클 때는 0이다. 이런 애가 fx의 그래프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제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m이라는 애는 중심이 0,0이잖아요. 이렇게. 맞아? X트 반지름을 키워서 언제 점이 3개가 나오는지를 찾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지름이 굉장히 작으면 교점 몇 개? 0개 나오겠지. 점점 키워. 그럼 언제처럼? 1일 때 한 개? 오케이. 여기 이 직선에 접할 때 1개 나온단 말이야. 그거 좀 더 크면 2개 나오겠죠? 맞아요. 그 다음 언제 만날 것 같아, 그 다음은? 쫄때 아니죠. 2분의 5부터 3, 4, 2 정도. 얘가 반지름이 되는 원이 나올 수 있겠지. 저기는 안 돼요. 저기. 그치? 근데 얘가 반지름이 되는 원을 그리면 교점은 한 개밖에 안 생기는 상황인 거야. 맞아? 그 다음 얘가 반지름인 원도 또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가 반지름은 원일 생각을 할 때 여기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정확히 구하려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 길이를 구하셔야 돼. 그 다음 이 길이도 구하셔야 돼. 그 다음 이 길이도 구하셔야 돼. 왜냐면 그래서 내가 이놈의 반지름하고 이놈의 반지름을 비교를 해야지. 그래서 얘가 선생님 만약 예를 들어볼게요. 이놈의 반지름이 만약 3이야. 이놈의 반지름이 2야. 그러면 반지름이 2인 원을 그리면 여기에 교점이 생긴다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지름이 3인 원을 그리면 여기에 교점이 없겠죠. 그래서 길이를 구하신 다음에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요. 2라고 하면은 저기는 생기는데 밑에는 안 생겨요. 3보다 클 때 노란색 직선. 저기는 안 생기니까 그렇게 하고. 근데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길이를 왜 구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원을 그릴 때 아무리 자세히 그린다는데 교점이 몇 개가 나오는지가 애매하단 말이야. 길이를 찾아야 되는 거야. 길이를. 그래서 여기서부터 0,0에서부터 2분의 5,2였죠. 이 각각의 길이를 먼저 좀 찾아주셔야 돼요. 좀 찾아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를 가장 짧은 여기부터 합시다. 0,0에서 2분의 5,1까지의 길이를 구하면 루트 4분의 25 더하기 1 루트 4분의 29가 나와요. 루트 4분의 29. 오케이?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하면 2분의 5,2니까 얘가 4로 바뀌겠죠.
그러면 4분의 41. 41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면 3,1이야. 그럼 여기는 루트 10인 거예요. 됐니? 근데 반지름이 여기도 보여요. 다 보여야 돼, 길이. 여기도 보여요. 여기 길이가 몇이야? 13이요. 루트 13이니? 그리고 마지막 여기까지도 반지름이 3이에요. 맞아? 자, 그럼 다시 반지름 1인 것부터 점점점 키워. 점점점 키워. 그럼 반지름이 이제 어딘 거 봐야 돼? 루트 4분의 29인 거 보는 거야. 맞아? 그러면 교점은 하나밖에 안 나오는 상황인 거지. 그 다음 반지름 몇인 거 봐야 돼? 그 다음 짧은 거. 루트 4분의 41인 거 보는 거야. 이거 70 되지 않네. 이거 더 짧네? 이거 보는 거야. 그럼 반지름이 루트 10이면 여기서 한 점 만나고 여긴 맞나 안 맞나? 안 맞는다는 거야. 지금 길이가 더 기니까. 그래서 반지름 루트 10의 원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야. 원이 여기 안 맞는 거야. 이게 더 기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면은 쭈르륵 가면은 한 개, 두 개. 근데 틀렸어. 너도 틀려, 나도 틀렸다. 반지름 3이 됐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다시 반지름이 처음에는 루트 4분의 29인 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반지름이 3인 거 보셔야 되고요. 짧은 순서대로. 그 다음은 반지름이 루트 10인 거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반지름이 루트 4분의 41인 거 보셔야 되고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 마지막 반지름이 루트 13인 거 이런 식으로 천천히 보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합시다. 자, 반지름이 루트 4분의 29인 거를 그려보면은 여기 안 만나지? 그치? 그러면 여기 반지름이 이거면 여기 한 점에서 만나요. 한 점. 틀렸어. 그러면 얘보다 이제 점점점 키우다가 반지름이 3인 거를 생각해보면 반지름이 3이면은 이런 식으로 가겠지. 맞지? 이 길이보다는 더 길고 루트 10보다는 더 작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4를 지나야 돼. 맞아요? 근데 반지름이 3이면 이렇게 가니까 여기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 그럼 반지름이 3보다 조금 크면 여기 한 점 만나고 여기 한 점 만나니까 두 점에서 만나겠지? 아직 3개는 안 된단 말이야. 그 다음은 반지름이 몇인 거? 루트 10인 거 보면 돼. 그럼 반지름이 루트 10인 거 보면 여기 한 점에서 만나고 반지름이 루트 10이니까 여기 만날 거라는 거야. 3보다 크니까. 그리고 반지름이 루트 10인 거 이렇게 쭉 오니까 여기 하나 만나겠지. 3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반지름이 루트 10이면 반지름 R이라고 합시다. 여기 M인가? M 제곱인가? 반지름을 먼저 갑시다. 자, 반지름은 루트 10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3개야. 크거나 같으면. 언제까지 3개니? 미안. 반지름이 루트 10이면 딱 3개잖아. 반지름이 루트 10이면 이렇게 3개가 딱 나왔고요. 그 다음은 반지름이 요거인 거 보면 돼. 그럼 반지름이 루트 4분의 41이면 여기 한 점 만나고 여기 한 점 만나겠지. 그리고 여기도 한 점 만나겠지. 3점 만난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반지름이 루트 4분의 41이면 3점에서 만나. 자, 근데 반지름이 얘보다 조금 더 커도 여기 교점 나오는 거 아니야? 얘보다 크거나 같아도 계속 3점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 하나 만나고 여기 하나 만나고 여기 하나 만나고. 이해되니? 그래서 이때는 반지름이 루트 4분의 4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언제까지? 이 길이 루트 13보다는 작으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왜냐면 반지름이 루트 13이면 여기 안 만나고 여기 만나고 여기 만나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13보다는 작다 이렇게 가죠. 이해돼요? 근데 내가 구하려는 건 m이니까 이 m은 r제곱이죠. 그럼 r제곱이니까 m은 10. 그리고 m의 범위는 이거 제곱하니까 m은 4분의 41보다는 크고 크거나 같고 13보다는 작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를 찍어놓고 원을 그려야 되는데 여기 지날 때 여기 만나지 안 만나는지는 길이를 구한 다음에 찾는다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세요?